18회랑 어? 네, 그쪽에 와이어 나온. 안녕하십니까? 사진 찍는 치과 의사 아닌 형수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득 삶에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 사진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뒤돌아보게 합니다. 치열하게 달려온 23년은 벌써 저만치 멀어졌고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지만 치열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에 걸맞는 사진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의사의 사진첩 오늘의 주제는 1년 12달의 조각입니다. 10여 년 전 열심히 근무하던 때 갑상선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위스 여행에서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작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용으로 핸드폰 사진을 찍었지만 하나 둘 장비를 사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은 작심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태양이 저 멀리서 강렬하게 떠오른 그런 사진을 올리려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고초를 겪은 우리 삶에 안 그래도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쥐어짜고 있는데 그 강렬한 태양을 넣으면서 자 힘내라 이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다녀왔던 일본 홋카이도 BA의 일본의 담배 회사 광고를 여기서 촬영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마일드 세븐 언덕의 부채나무. 그래서 선정해봤습니다. 여기는 스트라마 빈의 정원이라고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소망은 뭐 저랑 제 가족들 그리고 제 직원들 그리고 저랑 관련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올해 소망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사진을 계속 찍을 수 있는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아이슬란드 요쿨살롱의 빙하입니다. 2016년 3월에 오로라를 좀 잘 찍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스마트폰과 삼각대를 이 두 개 달랑 들고 아이슬란드 여행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이제 요쿨살롱의 빙하에서 이 요쿨 빙하에서 그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흘러다니거든요. 이 얼음은 우리가 이제 추우면 어느 강에서 보는 그런 얼음이 아닌 것이죠.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수만 년 전의 그 눈이 많이 내려서 다져져서 빙하가 되어서 흘러내려왔으니까 그 어느 세월에 언제 얼마의 나이를 가졌던 얼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얼음이 강물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로 도착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게도 그 생의 마지막에 태양빛을 받으면서 보석처럼 빛나면서 저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의 함르이 마을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4월 초에 찍은 거거든요. 그쪽 극지방은 봄이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쯤에 넣으면 이게 좀 맞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2018년 4월에 아주 우연히 로포텐 제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사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영화 겨울왕국 2의 모티브가 된 레이네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레이네 바로 옆 함르이란 곳으로 높게 뻗은 돌산과 피오르드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곳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 사진을 찍는 풍경 사진가들 한 번을 가지 않습니다. 한 번을 가서 그쪽의 구도와 위치와 지리를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갔을 때 찍은 사진은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은 함레이에서 찍은 드론 사진과 레이네에서 찍은 드론 사진이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본 동화책들 보면 전부 북유럽의 그 배경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가면 내가 동화책 속에 있나? 정말 엘사를 만날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현실적이죠. 이태리 북부 카스텔로토 지방의 은하수입니다. 제목이. 이 사진은 실제 6월 초입니다. 그런데 6월 초 이제 돌로미티 지방에 갔을 때 이 사진들이거든요.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은 춥고 한국의 4월이랑 날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4월 사진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극지방화 오로라를 좋아해서 특정한 시기에 사진 여행을 다니다 보니 그 중간 사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식은 나쁜 것이죠. 풍경 사진가를 지향하고 있는 저에게도 다양한 계절의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좀 무리해서 23년 6월에 이태리 북부 돌로미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태리 북부 카스텔로토 마을은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동네입니다. 오르티세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 하이킹으로 유명한 산타 막달레나 마을과도 멀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숙소 뒷부분 한적한 시골길에서 촬영한 것으로 필자가, 그러니까 저가 직접 플래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 풍경 사진가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사실 체력이 별로 저질 체력입니다. 근데 이제 풍경 사진을 찍고 이제 은하수 찍고 오로라 찍고 이러면은 밤샘 하기가 일수거든요. 이제 낮에는 하이킹하고 밤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진을 거의 새벽에 이제 자정 전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찍게 되면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듦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니까 그 힘든 점이야 참을 수 있습니다. (5월) 사진은 이태리 돌로미티의 산타 막달레나 마을입니다. 산타 막달레나는 이태리 돌로미티 보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인인 막달레나의 이름을 따온 이 마을은 오르티세이에서 차량으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전 10시경이었는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생기고 해질 무렵에 가면 돌로미티 산봉우리에 비친 황금빛 석양을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럽의 이런 곳들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산타 막달레나 마을의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저 멀리 교회가 보이고 그게 시계탑까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아주 풍경 사진에 돌로미티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마을 사진이 되겠습니다. 6월입니다. 이 사진은 제목은 이제 몽골 고비 사막의 태양과 낙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몽골은 방문하기 좋은 달이 6월, 7월, 8월 이렇게거든요. 그때 가야지 좀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기 때문에 그 전에 가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의 약간 더운 느낌의 몽골의 그 환경과 기온과 유사하게 맞춰서 이 6월로 선정해 봤습니다. 팬데믹으로 우울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어딜까 고민하던 중에 몽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은하수로도 유명한 고비 사막이 있는 유목민의 나라죠. 마침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여행 모집 글을 보고 몽골 사진 출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루공이라는 러시아 군용 트럭을 개조한 승합차를 타고 사막의 마을로 들어 순간 온몸의 피부가 건조하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는 태양 찍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진은 낙타와 태양이지만 주인공은 항상 태양입니다. 제 모든 사진에 태양이 들어가 있으면 그 주인공은 태양입니다. 실은 이때 같이 여행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연령대가 20대 후반부터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친구가 저랑 12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하고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같이 이제 열심히 잘 뛰어다녔거든요. 사막에서 뛰어다닌다? 갑자기 우리 리더 작가가 뛰어, 그래서 다들 뛰길래 도대체 왜 뛰냐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뛰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뛰어다니면서 막 찍었죠. 저는 풍경 자체도 조용하지만 풍경의 완성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낙타와 그 낙타 주인을 찍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싶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7월은 이태리 돌로미티의 브라이에스 호수입니다. 네, 이 사진 역시 6월달에 이제 6월 중순 6월 말에 이제 찍게 되었는데 보면 우리나라 7월 풍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태리 북부 돌로미티 위치한 브라이에스 호수는 독일어로 프라그세로 호수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빙하가 녹은 물로 깨끗하고 이 물은 옥색빛을 띱니다. 풍경은 이 우리 지구, 이 우주의 일부란 걸, 우주의 먼지 알갱이 정도가 지구라고 보면 저는 그 먼지 알갱이의 일부분,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대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너무 하찮은 존재니까 겸손하게 살자,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모든 풍경 사진가들이 다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고 그게 좋아서 제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수에 비친 그 반영 산맥과 눈에 쌓인 산, 이걸 보면 그냥 감동이 밀려오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꼭 가서 보고 꼭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8월 사진은 몽골 게르와 은하수입니다. 몽골에서 찍었던 은하수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찾아서 여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 읍내에서 차를 내려서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마주쳤던 저희 눈에 비친 많은 별빛은 우주를 동경하게 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지금 하늘을 보면서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소개함으로써 그 소년의 마음에 새겼던 별빛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 무전마을의 코스모스입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이죠. 가을은 그리고 코스모스의 계절입니다. 코스모스는 바람에 하늘하늘 그리죠. 근데 그 바람은 태양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사진 한 장에 이 셋을 다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하인드 컷에 보면 정말 몇 킬로에 걸쳐서 좌우로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연인들이 가면 정말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태양 찍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태양을 보면 기운이 살아나고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히 태양 사진을 좋아합니다. 10월은 아이슬란드 바르말리오의 북두칠성 사진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작년 11월 아이슬란드 바르말료 지역의 북두칠성인데 오로라 보기를 이제 같이 관광객들이 같이 가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분들은 그냥 여행에만 목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사진의 목적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으니 오로라 보기를 포기하고 다른 여행객들은 이제 자러 갔습니다. 뭐 식사도 하시고 또 술도 드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들 들어가서 주무실 때 저는 이제 뭐 빵 뜯고 이제 육포 뜯고 오징어 다리 씹으면서 하늘 보고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 보면 자꾸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이 간절한 만큼 오로라나 하늘의 별은 극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때마다 감동을 하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구름이 그쳤어요. 그치고 나니 하늘에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보이고 저기 멀리서 초록빛으로 오로라가 다녀왔습니다. 강도가 약하면 그냥 구름이랑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구름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강도가 세지면 구름은 그냥 가만히 있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막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은 직접 봐야 됩니다. (11월은) 노르웨이의 트롬세의 야경과 북극광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노르웨이의 트롬세는 북극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많은 극지방 탐험가들이 트롬세를 북극 탐험의 시작 관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를 꼭 방문합니다. 트롬세 항구 앞에는 최초로 북극을 탐험한 로얄 아문센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트롬세 전망대에서 촬영한 북극광 사진입니다. 여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만나기 힘든 광경을 우연히 촬영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제가 실은 오로라를 처음 접하게 된 게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캐나다의 옐로나이프라는 곳을 갔는데 비행기를 4번을 타고 갔거든요. 이제 나사에서 3일을 보면 95%, 4일을 보면 97%의 확률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이니까 당연히 보겠지 하고 갔는데 3일 내내 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주 극적으로 구름이 그치면서 하늘에서 오로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3일 내내 그걸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설레고 흥분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이제 3일 내내 이제 힘들게 못 보다가 3일 마지막에 봤듯이 못 본 날도 많습니다. 이거 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쪽은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또 오로라가 날씨가 좋은데도 안 뜨기도 합니다. 못 본 날도 많습니다. (12월입니다) 노르웨이 트롬세야의 북극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로라 하면은 추운 지방 눈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인데 영하 22도였습니다. 눈도 많고 그래서 12월로 딱 적격이다. 이 12월 달의 달력 컨셉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오로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날 본 사진이 이날 맞았던 오로라가 평생 이제 오로라 탐험가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광경이라서 이 사진을 12월로 선정했습니다. 태양은 항상 지구에게 많은 양의 가시광선과 방사선을 보냅니다. 특히나 태양 활동 극대기일 것으로 예정된 2025년까지는 많은 수의 흑점이 생기고 이 흑점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강력한 태양풍은 지구에 전자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와 GPS의 교란 등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라를 관찰하는 탐험가의 입장에서는 태양의 강렬한 활동이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황홀한 경험을 연출해 줍니다. 오로라, 북극광은 태양의 겨울바람 그리고 신들의 영혼이라고도 불립니다. 저기 두터운 내일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겹으로 껴입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발도 이게 제가 이제 참 좀 이번에 좀 알게 된 건데 신을 좀 두꺼운 걸 신고 갔더니 훨씬 보온에 좋더라고요. 손과 이제 귀 그리고 발로 이제 발산되는 열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좀 시리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 온몸에 핫팩으로 뭐 두르고 예 그리고 이제 춥다가 이제 발에 감각이 없어지면 어디 차 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예 뭐 조심하는 수밖에요. 예. 사진은 제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랑 이제 성격이 다른 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뭐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지방을 가는 것도 가면 일단 사람들이 없거든요. 저는 제 혼자서 자연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지방을 가는 것이고 저에게 있어서 사진은 힐링입니다. 오늘은 1년 12각의 조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계절도 사진으로 남겨보시길 바라며 의사의 사진첩은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